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소아 당뇨 환자의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인플루엔자, 독감 의심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내 아이가 우유나 땅콩 등의 음식물 알레르기가 있을까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보통 3세 이후에는 음식물보다 진먼지, 진드기 같은 환경적 요소에 의한 알레르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성장기에 알레르기를 걱정해 미리 음식물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육아 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올해부터 소아 당뇨 환자의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일 이런 내용이 추가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 당뇨 환자는 연속 혈당 측정기와 인슐린 자동 주입기를 살 때 요양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이들 기기를 사면 건강보험이 해당 비용을 환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인플루엔자, 독감 의심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인후통 증상을 보인 독감 의심 환자가 외래 환자 1000명당 49.8명으로 12월 첫째 주에 비해 2.5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별로는 7세에서 12세가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가 12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3세에서 18세가 91.1명으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끓는 물이나 온열기구로 인한 화상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화상사고는 집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특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이의 몸에 군데군데 빨간 자국이 선명합니다. 깊은 2도 화상으로 끓는 물에 데인 겁니다. 4살 이하의 영유아 화상 환자는 전체의 26.9%, 화상사고의 10건 중 9건이 실내에서 발생하는데 특히 집안에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65%가 넘습니다. 뜨거운 국, 뜨거운 커피 이런 것들 부모님들이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얘네들이 그걸 뒤집어 써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아기들은 피부가 얇죠. 그러니까 성인에 비해서 얇으니까 똑같은 온도라 하더라도 좀 더 깊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뜨거운 액체나 수증기, 식음료 등으로 인한 화상 사고가 전체 70%를 차지하는 상황. 전문의들은 화상이 발생했을 때 화상 부위에 물집을 함부로 터뜨리면 2차 세균 감염 우려가 있는 만큼 손을 대지 말고 빨리 병원을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화상이 별로 심하지 않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꼭 흐르는 차가운 물로 계속해가지고 열을 식혀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 수포가 생긴 것을 집에서 터뜨리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고, 화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물건을 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요리할 때는 아이가 가까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안전장치가 있는 온열기구를 사용하고 어린아이를 목욕시키기 전에는 물의 온도를 재차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의들은 강조합니다. 장을 본 사람들이 상자를 접고 물건들을 담습니다. 하지만 무거워진 상자를 단단히 고정시킬 수 없어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박스가 다 구멍이 나 있으니 다른 때는 테이프나 아니면 이 노끈을 다 제공이 됐었는데 이게 갑자기 없어지니까 많이 당황스럽네. 이 큰 백화점에서 서비스로 그것까지 봉지까지 좀 착안해서 해주면 여러 가지로 좋을 텐데. 상자는 있지만 많은 것을 담기 힘드니 장바구니를 사러 다시 긴 줄을 서야 하는 모습이 계속되고, 좀 많아가지고 기획봉투를 살라 했는데 줄을 많이 서야 되기 때문에 상자보다 작은 장바구니에 물건을 다 담으려고 겉포장을 뜯어내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진작부터 장바구니를 쓰는 것을 생활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많이 가지고 다니죠.
마트 같은 데 오면 많이 살 수 있는 데는 한 3개씩 가지고 오고 이제 좀 적게 살 때는 한 2개 가지고 오고. 하지만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적응하고 있는 사이 매장 안은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인 1+1 제품이나 사은품 모습이 여전해 환경을 살리자는 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습니다. 지하철 몰카와 단톡방 동영상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다양화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설문조사 결과 여성 43%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적 행위가 찍힌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거나 영상물로 협박을 당한 피해가 20%에 육박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도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부터 운영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이뤄진 영상물 삭제 지원이 1년 전보다 2배 늘어났습니다. 인력이 늘었을 뿐 아니라 플랫폼별로 삭제 지원 노하우와 전문성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좀 많은 건수를 삭제할 수 있을까를 좀 연구들을 했고 분석을 해서 그 부분들의 새로운 방식들을 좀 여러 개를 발견을 했고요. 경찰청하고 한라인을 개설을 해서 좀 문제적이고 아주 요주의 사이트인 그런 사이트도 같이 경찰청하고 협력해서 좀 폐쇄를 하고. 이처럼 범정부 차원에서 24시간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공동 대응 체계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60% 이상이 처벌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불법 촬영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의 객관적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이어 2학년도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약 88만 명의 고등학생이 무상교육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의 일부도 선거 연령에 포함됩니다. 첫 투표는 오늘 4월에 있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교육당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또 교육부는 사례집을 만들어 개학 전까지 일선학교에 보급하고 시도교육청도 교칙 개정 등 필요 과제를 하나씩 해나갈 계획입니다. 올바른 참정권 교육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교육의 일환으로 참정권 교육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것의 방식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초중고등학생의 기초학력 강화도 올해 큰 숙제로 꼽힙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서울 모든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교육부 역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기초학력 진단을 의무화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도를 보조할 전문 인력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 번 걸리면 평생 흉터가 남을 수 있는 수두는 주로 어린이들이 걸립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 빈번한데 수두는 흉터만 남기는 게 아니라 2차 세균 감염이나 뇌염 같은 합병증 위험도 있어 예방접종이 필수입니다. 어린이 등의 붉은 물집이 여기저기 잡혀 있습니다. 목과 가슴 부분에도 수십여 개의 물집이 보입니다. 미열로 시작해 발진성 수포와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수두. 이 수두는 전파율이 90%에 달할 정도로 전염력이 매우 강하고 한 번 긁으면 평생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면역성도 같이 떨어져 수두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실제 지난해 10월 수두 발생 건수는 4천 건 정도였는데 11월 들어 배 가까이 늘더니 지난달에는 10,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수두 환자 10명 중 9명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단체 생활하는 0세부터 12세까지 어린이입니다. 수두의 제일 흔한 합병증은 2차적인 세균 감염이 되겠고요. 이제 그 이외에도 드물지만 수두 뇌수막염이라든지 뇌염, 간염 이런 것들이. 이 때문에 전문의들은 수두로 인한 합병증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방접종을 받으면 70에서 90%가 수두에 걸리지 않고 감염돼도 증상이 가볍거나
합병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수두에 걸렸을 때는 어린이가 긁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딱지가 생길 때까지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만큼 깨끗이 손을 씻게 하는 등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회전근개는 어깨관절 운동의 핵심 역할을 하는 4개의 힘줄을 말합니다. 무리하게 어깨를 쓰다 이 힘줄 중 하나라도 손상되거나 끊어지는 현상이 바로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회전근개 파열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4년 11만 8천여 명에서 2018년 13만 4,900여 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노화로 인해 50대 이후 중장년층에서 주로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운동을 즐기는 20, 30대에서도 흔히 일어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우리 몸의 근육은 경직되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에 고강도 운동을 하면 어깨가 큰 자극을 받아 회전근개 파열이 일어나기 쉬운데 운동 후 어깨에 통증을 느끼면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초기에는 좀 아프다가 급성위험증이 없어지면서 통증이 좀 덜해지는 시기가 와요. 사실은 그건 급성위험증만 없어진 거지 질환 자체, 힘줄이 끊어진 상태는 그대로 있거나 더 악화되죠. 인근 병원의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전문의들은 회전근개 파열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스트레칭을 생활화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과도한 운동을 삼가고 상체 운동보다는 하체나 등, 배 운동을 강화하는 게 더 좋다고 조언합니다. 올해 서울에서 4만 6천 가구, 경기도에서 9만 5천 가구가 분양됩니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 시한인 4월 말 전에 상한제를 피하려는 분양 물량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과 광명, 수원 등지에도 분양단지가 많은데 일부 단지의 경우 주변 시세의 절반 정도인 분양 물량이 나오면서 청약자들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되는 신축 아파트 선호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해도 작년에 이어 청약시장의 호조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주수요층인 3040 세대의 경우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은 쉽지 않습니다. 청약 가입 기간이나 무주택 기간이 짧기 때문에 1순위 청약자가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1순위 청약 자격자는 서울에서만 298만 명에 이릅니다. 이들 가운데 34만 명이 지난해 분양시장에 몰렸는데 올해도 만만치 않은 청약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의 경우 청약 경쟁률은 최근 세 자릿수를 넘었고 청약 당첨 가점은 84점 만점에 서울은 60점대, 강남권은 70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경기도권 역시 60점대가 안정권입니다. 신혼부부라든지 다자녀 특별공급 같은 물량이나 혹은 공공분양 물량을 노려서 좀 더 청약 경쟁률이 낮은 사람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주택들로 내 집 마련을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특별공급도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자녀가 한 명이거나 맞벌이인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당첨이 어려운 만큼 내 집 마련이 목적이라면 집값이 저평가된 지역으로 눈을 돌리거나 3기 신도시 물량을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올해 수능 날짜는 11월 19일로 이제 300여일 남았습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한 건 수험생도 학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시험의 기본적인 구조는 지난해와 같지만 출제 범위가 다소 줄어듭니다. 급감하는 수험생 수도 변수로 꼽힙니다. 지난해 수능은 역사상 가장 적은 49만여 명이 시험을 치렀고 올해는 이보다 더 응시생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대학 입학 정원보다 대학 입학 가능 자원이 더 적어지는 첫 해로 정원 미달 대학도 나올 예정입니다. 때문에 입시 전문가들은 올해 입시 환경이 최근 들어 가장 유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시가 아무래도 조금 늘어났고 또 수능에서 수험 부담이 좀 다소 완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학교 내신 관리가 잘 되지 않았던 학생들도 지금부터라도 어떤 열심히 준비를 하면은 어떤 입시 환경 자체는 굉장히 유리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입시는 학생부 종합전형 등 수시 모집이 70%대인 마지막 대입이 될 예정입니다. 2021학년도 대입의 수시 모집 비율은 77%, 정시 모집은 23%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수험생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아 학기 초부터 전략적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부산시 교육청 정문 앞에 학부모 20여 명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부산 해운대 반송중학교 학부모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보름째 아침마다 1시간씩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집회에 나선 건 학생들의 등굣길 안전 문제 때문입니다. 반송중학교는 중학생 인구 감소로 인근 운송중학교와 통합했습니다. 학교 건물은 운송중을 리모델링해서 쓰되 명칭은 반송중으로 바뀌어 오는 3월 2일부터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운송중 바로 옆에 다목적 강당을 짓기 위한 공사를 올 여름부터 시작하기로 하면서 등굣길 안전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1년 내도록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3월부터 옮기게 되면 저희 학교로 들어오는 도로도 협소한데 공사 차량, 그 큰 차량이 운동장을 돌아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차라리 기존 반송중에서 1년만 더 수업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부산시 교육청은 반송중이 폐교되기로 이미 결정됐고 입법 예고도 끝낸 상황이라 되돌리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반송중은 안전등급도 D등급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하다며 학부모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과도 함께 의논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안전 대책을 수립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들과 교육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지역 국회의원과 구의원 등이 중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품종 국산 딸기 아리향입니다. 통상 딸기는 유통기한이 짧아 수확 후 3일이면 물러져 택배 등 배달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딸기는 과육이 단단하고 크기도 달걀만큼 큰 데다 수확 후 6일 이상 신선도가 유지됩니다. 평균 무게가 30g으로 일반 딸기보다 2배 이상 큰 킹스베리라는 딸기인데 당도가 높고 단단합니다. 미생물을 활용한 첨단 농법으로 신품종 딸기를 재배하는 이 농장에서는 수확한 딸기를 직접 각 가정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택배 주문이 급증하면서 소득도 크게 늘었습니다. 터지고 맛도 좋고 그리고 단단해지고 그래서 택배를 보내도 소비자분들한테 아주 양호한 딸기가 갈 수 있겠다. 그리고 맛도 좋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아주 신품종 딸기는 봄철에 수확하는 기존 딸기와 달리 연중 기온이 가장 낮은 1월에 수확합니다. 겨울 딸기는 날씨 탓에 꽃이 핀 후 수확까지의 기간이 봄철보다 보름 이상 길어 더 크고 단단하며 당도가 뛰어납니다. 이제 택배용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저장성이 높기 때문에 수출 확대에도 보다 용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신품종 국산 딸기가 속속 개발되면서 일본산에 밀려 한 자릿수에 그쳤던 국산 딸기 보급률이 95%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엄마 없는 집. 아이는 돌발적인 소음이나 시각적 자극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역시 난 찌개 하나는 잘 끓여. 아, 두부. 두부가 없네. 통아, 엄마랑 슈퍼 가자. 통이가 좋아하는 두부. 어머, 우리 통이가 잠들었구나. 5분이면 되겠지. 잠깐인데 뭐. 엄마 금방 다녀올게. 어머, 두부가 없잖아. 어쩌지? 통이가 기다릴 텐데. 엄마. 응? 금방 다녀오면 괜찮겠지? 엄마 어딨어? 엄마 어딨어? 엄마다. 엄마. 응?
통이 깰 텐데 조금만 기다려. 됐다. 두부 샀다. 엄마 무서워. 둥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두부 넣고 맛있는 된장찌개 해줄게. 위엄마가 왜 나왔어? 집에 있지.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마트에 통이 자는 동안 금방 다녀오라고 했지. 우리 통이 많이 무서웠구나. 응. 엄마가 미안해. 엄마, 그거 알아? 뭔데? 우리 집은 엄마가 있어야 우리 집이야. 뭐?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는 행동은 방임, 유기에 해당합니다. 아이만 혼자 두고 장시간 방치하거나 아픈 아이를 자연 치유되도록 병원에 보내지 않는 것들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혼자 남게 되면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세요. 부모가 아이에게 시간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고, 영유아기는 아이가 인생을 살아갈 기초를 배우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아이의 입장을 존중해 주는 것이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마주할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아이가 두 돌을 지나도록 말을 하지 않는다면 발달이 늦은 건 아닐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누구나 성장의 속도는 다르지만 두 돌쯤 됐다면 말로 표현 못해도 다른 사람과 눈을 맞추거나 제스처를 쓰는 등 소통하려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